자기는 머리가 짧은 여자분들이 취향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어머 지금 약간 촬영 나 머리 자르러 간다. 술렁술렁 팬들에게 직접 내 아이돌의 퀴어한 매력을 들어본다. 네, 퀴어돌 영어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K-팝 퀴어 아이돌들이 K-팝 퀴어 아이돌들이 아니구나. 전 세계 많은 K-팝 팬들이 K-팝 아이돌이 퀴어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들이 뭔가 젠더리스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성별이 문법에서 벗어난 어떤 컨셉과 퍼포먼스를 할 때 정말 멋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러한 매력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파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도 K-팝 팬분들 모셔보고 한번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퀴어한 매력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또 판정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큐플래닛에서 기획과 또 출연을 맡고 있는 필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퀴어돌로지를 만든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주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아이돌들이 영업을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또 그냥 또 저희가 이름을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힌트가 있습니다. 해주시나요? 아니, 오늘은 아니에요. 그분들 춤은 제가 예전에 쳐본 적은 있는데 기억을 못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는 바로 오, 네. 누군지 알았어요. 마마무! 네, 4인 4색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내는 우리 멋진 가수 마마무가 오늘의 영업 대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마마무 영업해 주실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희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약간 뭔가 이렇게 혼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를 2015년부터 좋아한 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바로 영업부터 시작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또 어색하기도 하고 저희 사이도 좀 어색하기도 하니까요. 약간 이 얼음을 깰 수 있는 사전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마마무에게 입덕하던 2015년도에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2015년이 제가 처음으로 서울 퀴퍼에 가본 연도이기도 해요. 제가 그때 아마 서울광장에서 처음으로 퀴퍼가 열렸던 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정체화를 한 시기랑 마마무에게 입덕한 시기가 되게 잘 맞물려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새해를 벌써 여쭤봐도 될지. 마마무에서 최애는 저는 없어요. 모두가 최애. 모두가 최고. 정말 한 명을 고를 수가 없고 그리고 매번 가장 좋은 멤버가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조금 이따가 영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버 각각의 매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네, 한 명을 고르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퀴어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활동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사실 2017년부터 마마무 팬덤 안에 무지개 무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무지개 무무는 이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비롯한 여러 퀴퍼를 마마무 팬들이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모금 프로젝트이고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계좌 관리를 맡고 중요하죠. 약간 그거는 이제 실세? 돈을 쥐고 룰을 있습니다. 주고 있군요. 네. 또 룰을 설명드리고 오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 10분 정도 이 아이돌이 얼마나 퀴어한 아이돌인가 피칭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새 출연자이신 희준님과 질의응답을 나눈 다음 3가지 종류의 판정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희준님의 피칭을 듣고 내가 입덕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입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나 이미 입덕했는데. 이미 한 입덕. 어떻게 2번을 하란 말이냐.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입덕까지는 안 하지만 내가
당신의 영업 인정한다. 당신은 영업에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정말 잘 듣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알 것 같은데 싶은 경우에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룰도 설명했으니 오늘의 영업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팝 퀴어 아이돌들이 K-팝 퀴어 아이돌들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마마무만이 가진 퀴어함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마무가 처음으로 폭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이 음오아예라는 뮤비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저 그때 저 쇼컷 되게 유명했어요, 정말. 맞아. 맞아요. 이제 소위 이제 남장이라고 부르는 특수 분장, 그리고 이제 숏컷 가발, 그리고 여자가 여자한테 반해버리는 내용까지 되게 이 뮤비의 내용으로 화제가 되게 됐었어요. 되게 푸시하지 않아요? 2016년까지 10년 전이라.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때 마마무의 팬덤도 폭발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그래서 마마무와 퀴어함 하면 사실 이 음오아예 뮤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곤 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마무의 진짜 퀴어함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게 끝판대왕급인데 저게 떡밥이었단 말이야. 마마무는 사실 데뷔 초부터 되게 다른 걸그룹과 다르다라는 평을 많이 받던 그룹이었어요. 이제 이 당시 나오던 걸그룹들의 도식을 따르지 않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주의 걸그룹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잘 끼워 맞춰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항상 남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평을 받아온 그룹이었고, 그리고 이 그룹 안에서도 멤버들 각자도 정말 다른 그룹이에요. 사실 마마무 멤버들이 한 무대에서 되게 다른 스타일의 옷들을 입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게요, 진짜. 그쵸. 사실 이런 모습은 마마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멤버들 각자가 이렇게 다른데도 한 무대에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시너지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그룹 이렇게 하면 되게 통일성 있는 다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사실 어떤 그룹에서 어떤 멤버는 나는 이거 할 때 이런 거 입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속사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입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마마무는 되게 저도 특이했었어요. 다들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는구나? 근데 안 어울리거나 따로 논다는 느낌이 전혀 없네. 그쵸. 마마무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팀워크일 정도로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콘서트에서는 서로의 솔로 앨범 곡들을 커버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기도 대박.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를 되게 정성스럽게 오마주를 해준 거죠. 그렇게 마마무에게 다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숨겨야 되거나 좀 가려야 되거나 창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워야 하고 가장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마마무만이 가진 자부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화사가 문별 옷 입은 거예요? 맞아요. 화사 문별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사 지금 문별 씨가 화사 씨의 옷을 입고 저게 저 옷이 예전에 그 멍청이 맞아요. 멍청이 그 무대. 옷이죠. 맞아요. 다들 되게 잘한다. 그니까. 근데 저게 되게 리스펙 할 만한 게, 만약에 나랑 다 다르게 입는데 만약에 속으로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 저런 걸 입어? 약간 이렇게 하면은 안 입어지는데 그걸 바꿔 입었다는 건 사실 서로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 줄 줄 아는. 네, 맞아요. 서로 이렇게 다른데도 약간 서로의 각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서로 오마주 해줄 정도로 서로의 매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마무가 가진 퀴어함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또 마마무 데뷔했을 때 좋았던 건, 보통 여자 아이돌이 소녀의 이미지를 사실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작할 때. 되게 마마무는 뭐라 그러지?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약간 나한테는 조금 디바의 이미지였거든요. 약간 디바 4명의 이미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자기 연령보다 좀 많이 어린 약간 이미지를 잡고서는 여자 아이돌이 데뷔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그렇지 않은 게 되게 좋았어요. 약간 그 점이 되게 개성 있다라고 여겨져서. 맞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도식에 잘 안 들어맞고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느낌? 태생부터 퀴어했구만. 근데 이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각자 다른 마마무 멤버들이 각각이 가진 퀴어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분은 긴장하고 시작하는 이분인데요. 와. 가장 할 말이 많은 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분은 저분은 뭐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네. 문별 씨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게 제 개인 계정으로 이제 들어오는 익명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긴 여자라서 당연히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남자랑만 연애를 하고 뭐 친구들 따라 남들만 좋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별 씨를 보고 아 내가 여자한테서도 이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덕을 해서 덕질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자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고 지금은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다는 사연이 훈훈한 소식. 네 정말 예전까지는 뭐 이상한 그분 말씀으로는 이상한 아무 남자나 이상한 남자나 만나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같이 사귀고 있다는 사연을 받았고 또 그런 비슷한 사연들을 또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약간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분이시죠. 이분 아마 그분들이 느끼는 매력의 포인트가 이제 그래서 얼마나 여러 사람 광명 찾아주고 그분들이 느낀 아마 매력의 포인트가 이제 여태까지는 남자만 하는 것, 남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문별 씨는 잘 해낸 거죠. 문별 씨가 더 잘한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남자보다 더 멋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저런 남자 없어요. 없어. 난 저런 형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래서 그런 문별 씨의 매력이 극대화되던 시절의 직캠을 보면은 문별 씨 우와, 저 방금 대박. 뭐? 어머. 우와. 네 리허설 장면인데도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문별 씨가 랩만 하면은 여자들 소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더 이상 저는 남돌 같다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문별 같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별 씨만의 장르를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거의 약간 좀 뭐라죠? 약간 김머부의 약간 정석? 약간 아니 그리고 나는 문별 씨가 참 좋은 점이 저런 퍼포먼스 하나하나에 약간 본인의 의지가 보여요. 아 맞아요. 맞아. 본인이 맞아, 저걸 되게 내가-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맞아, 좋아요. 맞아요. 그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보여드린 클립들이 다 이제 막 솔로 무대, 콘서트에서 혼자 꾸미는 솔로 무대들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여자들 비명 소리가 막 나올 때마다 문별 씨도 정말 즐기고 있어요. 가장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희가 그런 모습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여자들을 꼬시겠다라는 약간 의지가 보여요. 저거를 하면 좋아할 거다. 그 의도가 보여. 나는 약간의 허세도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되게 얄밉지가 않고 되게 맞아요. 뭔가 볼썽사납다가 아니라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걸 보는 팬들도 좋아하고 팬들이 좋아하는 걸 또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이런 문별 씨의 장르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를 되게 자주 전달을 하는 멤버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팬카페 대표적으로 팬카페 팬들 보라고 써주는 편지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린 한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뭐야, 눈물 날 것 같아. 사람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저 정말 팬이니까 이거 알 수 있는 거다. 우리는 몰랐어요. 팬들한테 주는 편지였으니까. 아, 팬들한테 주는 그쵸. 편지. 그리고 이제 그런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자기는 이제 가사를 쓸 때 성별이 드러나는 지칭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성별 지칭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성별 지칭을 쓴 노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신? 두둥 그게 바로 두둥. 이 노래였습니다. 가수 서리 씨가 피처링한 머리에서 발끝까지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에 유일하게 She Said라는 가사가 들어가요. She said 나를 먼저 놔도 돼요. Yeah, yeah. 가사부터 뭐 뮤비부터 노래가 나오고 난 뒤 나오는 기사 그리고 노래 설명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한 곡 설명까지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여자 사랑하는 노래. 뮤비를 봐봐. 그럼요. 둘이 앉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노래를 문별 씨가 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팬덤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 그런 노래였고요. 약간 여자들을 꼬시겠다라는 약간 의지가 보여요. 저거를 하면. 근데 자신의 솔로 뮤비에 이렇게 여자끼리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게 문별 씨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휘인 씨가 그 노래 헤어지자라는 노래 뮤비에서 짝사랑하는 상대가 남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 여자였다는 그런 내용의 뮤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뮤비가 나오기 전에 사실 메이킹 영상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네, 휘인 씨의 메이킹 영상이 먼저 나왔는데 이 메이킹 영상에서 휘인 씨가 직접 하는 말이 사랑의 형태가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결국엔 또 똑같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뮤비를 보기 전이니까 이걸 보고 뭐지? 이거 그건가? 그거야? 그거가 있었는데 네, 그거였던 거죠. 뮤비가 공개되고 나니까. 휘인 씨가 이런 표현을 직접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평소에도 개인 채널 같은 데에서 뭐 자기는 머리가 짧은 여자분들이 취향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어머. 지금 약간 나 촬영 머리 자르러 간다. 되게 옷을 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서 여기는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말을 이런 유죄 발언을 하기도 하는 그런 멤버이고요. 그리고 해외 팬분들은 간혹 바이섹슈얼 바이브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바이브가 명명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전 몰랐는데 약간 문별 씨와는 좀 다른 결의 약간 퀴어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의 컨텐츠에서 이제 퀴어 서사를 푸는 멤버들이 있는가 하면 개성 자기애를 통해서 퀴어력을 꾸준히 내뿜고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사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걸그룹 판에 없던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문별 씨랑은 좀 반대 극단에 서 있는 그런 캐릭터였죠. 화사 씨가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기까지 정말 고난이 많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화사 씨가 이 행보를 걷게 된 것의 배경에는 사실 이런 다짐이 있었대요. 세상의 미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다면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스스로 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멋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퀴어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내려고 하는 메시지와도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다르고 내가 아무리 달라도 나는 그 나 자체로 가치가 있고 나 스스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스스로 멋진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런 화사 씨와도 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문별 씨가 약간 그 홍대 바이브라면 지금 딱 화면이 이태원이야. 맞아. 진짜 딱 이태원 바이브야. 무슨 말인지 다 완전 알겠어요. 그쵸? 게이들이 디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게이들도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건 있어.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생존자라는 어떤 자각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살아남았다라는 자각이 있는데 살아남은 강한 남성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얘네는 너무 세상의 기준에 잘 맞춰서 기득권에 잘 흡수되고 일단은 그리고 욕망의 대상이지 롤 모델은 아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남자들인 거예요. 세상과 불화하면서 생존한 남자 강인한 남성의 모델이 잘 없어요. 근데 디바들은 세상하고 끊임없이 불화하고 자기 가치, 자기 개성을 증명하면서 강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사도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 게이 디바의 계보에 우뚝 설 수 있는. 그쵸.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 화사 씨의 솔로곡 마리아 중에서 제가 정말 맞아. 좋아하는 가사가 왜 뭘 그리 아둥바둥해 너는 이미 아름다운데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아름다우니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주자라는 메시지를 화사 씨는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슷한 결에서 마지막으로 솔라 씨가 있는데 근데 저거 소화하기 힘든데. 형광. 솔라 씨는 대박. 저는 가끔 솔라 씨를 보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데뷔 초에 솔라 씨를 보면은 그냥 되게 전형적인 그냥 여돌들 따라하면서 전형적인 매력을 발산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막 블랙립을 하고 나온다든지 민머리를 하고 나온다든지 막 이렇게 일자 눈썹을 하고 나온다든지 정말 특이한 얼굴을 막 쓰는 행보를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솔라 씨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뭐 안 어울려, 뭐 맞아, 이상해, 맞아. 사람들이 안 좋아해 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럴 때마다 솔라 씨는 약간
so what? 약간 그런 약간 태도로 badass, 네. 그렇게 넘겨버리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의미의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이 이제 솔라씨만이 가진 퀴어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라씨도 진짜 약간 퀴어 팬들이 많다라고 느낀 게 저한테 일화가 있는데 진짜. 네, 아니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 갔다 나온 사이에 그 홀이 약간 좀 레지클럽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행색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봤는데 솔라 개인 콘서트였어요. 근데 너무 약간 여여 커플분들끼리 너무 장악을 하고 계시고 막 약간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여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막 가시화가 됐지? 키어 가시아가 갑자기. 2시간 만에 왜 이렇게 가시화가 됐지? 이러고 봤는데 다 약간 솔라 콘서트 대기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마 이화여대에서 했던 맞아요. 콘서트를 하필 또 2대였어. 네, 맞아요. 하필 또 2대였어. 맞아요. 지금 약간 나 촬영 머리 자르러 간다. 술렁술렁. 사실 제가 다음에 드리려는 말씀이 사실 비슷한 느낌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마무의 팬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왠지 퀴어력이 흘러 넘치는 공기 중에 맞아. 떠다니는 느낌. 왜 어떻게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인사색으로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마마무는 이렇게 다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전달을 해왔고, 그래서인지 되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마무의 남들과는 다른, 그리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팬들도 다름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는 팬들이 많이 모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팬들이 마마무 곁에 모여 있으니까 마마무도 그런 팬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도 우리가 잘 즐기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면 팬들이 사랑해 주겠구나라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 같은 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마마무도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순환이 존재하는 곳이 마마무와 그리고 무무들의 공간이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퀴어 팬들이 더 즐겁게 덕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마무 그리고 마마무의 팬들이 가진 퀴어력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퀴어돌로서의 마마무를 영업하는 피칭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두 패널분께서 궁금하셨던 것들 이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먼저 시청자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매년 이제 리플렛이 함께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후원을 하면 거기 광고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퀴어 커뮤니티나 비영리 단체들이 아니면 뭐 기업. 네, 기업들, 엘라의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하는데, 마마무 팬덤이 사실 K-팝 팬덤으로는 최초로 거기에 이제 후원 광고를 실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후로 이제 다른 K-팝 팬덤들도 이렇게 약간 퀴어 맞아. 팬덤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후원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어떻게 함께 내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당시에 되게 그 얘기가 반쯤 농담으로 나왔었던 게, 그러니까 서울 퀴퍼에서 이제 후원 모금을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퀴퍼에 후원해야지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퀴어들을 골라서 팔로우한 적도 없고 그냥 마마무 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왠지 다 이미 퀴어인 거예요. 이걸 내가 퀴어들을 골라간 게 아니고 퀴어들의 공간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때 저희들끼리 약간 농담으로 어차피 님들 다 할 거면 10,000원, 20,000원 할 거면 그거 모아서 광고 하나 실을래요? 마마무 광고 하나 실을래요? 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농담 같이 했던 친구들 한 10명, 많아봤자 20명 같이 할 줄 알았는데 120분이 시청을 해주셔서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어서 행동력이 네, 그러니까 광고 실을 때도 원래 한 20만 원짜리 작은 거 할 생각이었는데 100만 원짜리가 그때 가장 큰 거였는데 이제 200만 원이 모여서 그래서 2페이지 광고를 처음으로 대박, 저희가 실었던 진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숨어 있었던,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일이 생기기만을 마마무 팬덤뿐만 아니라 다른 팬덤에서도 약간 우후죽순 생겨나신 것을 보면 누군가가 사실 스타트만 끊어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의향이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마무 팬덤의 특이함도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아직 해본 게 아니어도 미개척지여도 일단 그래도 뭐 일단 해보자라는 말이 나왔던, 마마무 팬덤에서 처음 나온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뭘 가수들도 그 미개척지를 개척하셨던 분이시니까 팬들도 팬들도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광고 할 때 어쩌면 볼지도 몰라라는 분도 계셨나요? 첫 후원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팬분께서 이 소식을 이제 마마무 이름으로 이제 모모들이 뭐 기부하는 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인데 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라는 곳에도 기부를 했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을 때 이제 모든 멤버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지만 특히 문별 씨가 이제 듣고 너무 멋있다라고 해주시고, 또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문별 씨가 기억나요. 내가 그리고 문별 씨가 그때 응원해줬잖아요.라고 했더니 내가 멋있다고 했었지라는 자기가 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 너무 감동이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람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자신감이 저희가 붙어서 가장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마마무의 퀴어 팬으로서 가장 자긍심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많아 지금 많아.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많으신 것 얘기를 같아요. 해야 될까요? 근데 역시 일단 매년 모금액이 모였을 때 저는 돈을 만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숫자에 반응을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가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현해 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팬들이 알아보고 기뻐해 줄 때도 그렇고, 그냥 소소하게 뭐 마마무 팬들 마마무 콘서트 갔다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너무 가수가 좋은 일을 그러니까 뭐 다 해줘. 여러 사람 도와주고 집도 사줄 것 같아. 그렇게 뭐랄까, 제가 퀴어 동아리를 찾아가거나 뭐 퀴어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한 게 아닌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어느 순간 퀴어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또 마마무의 공간에서는 제가 그거를 뭐 숨기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가시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잘 골라왔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8년 동안 독지를 할 수 있었는지. 근데 들으니까 그냥 이 전체가 그쵸. 답변이 됐어요. 약간 나 같아도 맞아. 너무 당연히 여기 팬덤에 받는 게 많은데 여자친구도 귀여웠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막 지지 발언도 해주고 힘도 주고. 우리 희준님의 마마무 퀴어돌 영업을 들어봤고요. 또 질문과 또 답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또 결정의 시간이 왔죠. 네, 저희 판정의 시간이 왔는데요. 저부터 갈까요? 네 좋아요. 저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사실은 마마무를 원래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무지개 팻말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꼭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입덕하는 걸로, 재차 입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네. 제가 가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와. 입덕입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마무를 좋아하기는 해요. 노래도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입덕까지는 안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들의 연차가 길어지면서 이제 뭐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마무 좋긴 한데 이제 다른 그룹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나 말고도 좋아해줄 사람은 아직 많은 것 같아. 마마무는 이제 자리 잡았잖아. 약간 그 생각이 드니까 사실 이제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좀 느슨해졌구나. 내가 느슨해졌었어요. 마음이.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마마무를 좋아하게 된 과정과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유로 마마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마마무는 매력적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고 이어서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마무의 새로운 면모였고 그리고 그 면모는 정말 너무나도 퀴어하고 특히나 퀴어인 저에게 힘을 주고 맞아. 그리고 가장 플러스 포인트는 마마무가 퀴어돌로서 이미 많은 퀴어들에게 힘을 준 사례가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입덕이 아니라 그냥 저는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 이제 전가요. 네. 저는 완전 오늘 쓰리 입덕이야. 아니 왜냐면 사실 마마무는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조금 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타임라인 가족 같은 느낌에 좀 더 가까웠어요. 뭔가 되게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느슨해졌을 수 있는데 그냥 뭔가 늘 옆에 있어줄 것 같은 뭔가 아이돌이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사실 너무 울컥한 순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진짜였구나 약간 지켜야 된다. 약간. 이제 진짜 지켜야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거의 키퍼 무대밖에 없다. 와, 정말 마마무를 무대- 키퍼로. 마마무를 키퍼로.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순간이었어서 정말 이 무지개 깃발을 계속 들고 싶은 감사합니다. 그런 피칭이었습니다. 와, 와. 마지막으로 희준님께 하나 오늘 또 고생하셨지만 요청드리고 싶은데 짧고 간결하게 마마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불 켰어. 무공의 불을 밝히셨어요. 불을 밝히셨다. 정말로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미디어니까 조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마마무 덕분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알고 있고요. 마마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마마무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네, 저희 오늘 멋진 피칭 정말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또 저희 영업으로 그러니까요. 네, 3입덕 최고 트리플 입덕 트리플 달성해주신 저희 희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번에는 또 어떤 팬들이 자신의 퀴어한 아이돌을 가지고 올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기약하며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럼 여러분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